여러분, 황심TV 시간이 왔습니다. 황심TV에서는 시사 이슈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심리, 대중의 심리, 또는 어떤 인간의 심리, 어떤 놈의 심리, 그 주요 인물의 심리를 다루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연 가지고 나오셨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황심TV 개국을 축하드려요. 박사님 덕분에 시사에 대한 기준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연을 쓰는 이유는요, 누드 사진을 좋아하는 심재철 의원이 국가 재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가슴은 심재철 의원이 잘못했다고 믿고 싶은데요, 이상하게도 머리는 심재철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 말이에요. 박사님께서 제 머리와 가슴을 좀 일치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9월 3일 심재철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접속하고 이틀 후에 디브레인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러자 12일 재정정보원 컴퓨터 전문가는 심재철 의원실이 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 의원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15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심재철에게 자료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들은 듣지 않았던 거죠. 2018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37개 기관에 48만 건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며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요. 심재철 의원은 그 다음날 의원실에서 디브레인의 접속을 시연해 보이며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자료가 떴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항변했어요. 그리고 9월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됐답니다. 심의원실에서 재정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도둑놈이 문고리 돌려봤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들어갔고 들어간 김에 물건 좀 가지고 나온 걸 왜 그러세요? 문단속 안 한 네가 나쁜 놈이지 왜 나를 잡아가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분은 여자 화장실에 굳이 남자들은 사용하지 마시오 라고 적혀있지 않아도 여자 화장실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남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 정보가 이렇게 쉽게 뚫리는 보안 취약 문제는 분명 기재부의 잘못이 맞잖아요. 저도 동생 일기장이 보이면 읽을 것 같거든요. 심의원의 행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아닌가요? 심의원과 김 총리가 대립하는 감사관실 전용이라는 말의 함의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 저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의원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그 예산 정보를 본인이 유출한 심재철 의원은 보안 취약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안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본래 접근 권한이 없는 정보나 시스템 권한을 얻는 것이 바로 해킹이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힐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정말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국가기밀이 맞나요? 하지만 청와대 식자재 업체, 시설관리 업체 등 심지어는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 등은 기밀사항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호프집 사용 논란, 업무 시간 외 주말 사용 논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의 회의 참석 수당 등에 대한 폭로와 이것에 대해 김 부총리가 대답하는 것도 참 기가 막혔어요. 식사 되면 호프집에서 밥 먹을 수 있고 야근하거나 주말 근무하면 사용할 수 있죠. 또 인수위가 없었던 이번 정권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에게 열정페이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과거 심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로 6억 원을 받아간 사실이 알려졌고요. 19대 국회 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특위가 운영될 시기에 단 2번 회의를 열고 활동비 명목으로 9천만 원이나 받았다가 비판 여론에 다시 반납한 사건 또한 재조명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액수가 화제가 되면서 전 정부와의 비교도 들어갔는데요.
물론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훨씬 많이 쓰긴 해서요. 문재인 청와대가 더 청렴한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됐다고도 평가하더라고요. 심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불법으로 공개한 덕분에 역대 정부의 업무추진비며 국회 업무추진비며 전부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쪽으로 공론화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 심의원이 그동안 정치하면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아닌가요? 심의원, 칭찬해야 할지 꿀밤 한 대 때려야 할지 헷갈립니다. 네. 뭔가 이 정부에 문제점이 없나 한번 뭐 끄집어낼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가 얼떨결에 이게 공론화가 되면서 이 기회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지금 심재철 의원이 한 게 정보 공개를 한 건가요? 아니요, 정보 유출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정보를 유출했어요?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이게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인데 거기 그 정보 서비스에 접속해서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네, 1억 예,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이 문건을 폭로했을 때 같은 논리로 반박을 당했거든요. 뭐라고요? 왜 정보 입수 경로가 부정적이었다, 불법에 기인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돌아가신 이 노회찬 의원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줬었던 그 삼성 엑스파일에 담겨 있었던 중요한 진실들, 그런 것조차도 그러면 노회찬 의원이 그 정보 접근 방법이 잘못돼서 비판받아야 된다고 또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보 공개를 적법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가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사안의 측면에서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믿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적법 합법을 따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공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주장에 가깝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것도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뭐 공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심재철 의원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은 한다는 거죠. 네.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정말로. 전혀 다른 거를 같은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서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폭로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폭로한 거예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뭐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폭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노회찬 의원의 삼성 엑스파일 그걸 폭로한 거에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흑흑. 모든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라는 거, 그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속임을 당하기에 가장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아담 씨는 이 심재철 의원한테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심재철 의원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심재철 의원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뭐 본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정보를 얻었던 적법한 절차를 얻었던 그 국회의원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아주 사악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게 점집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심재철 의원은 본인이 업무 추진비 하라고 한 거 6억을 꿀꺽했다든지 9천만 원을 인마이 포켓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 돌려줬다. 뭐 스킬이 끄신 분이 뭐 기껏해봤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저녁을 먹었다. 뭐 술을 마셨다. 그걸 가지고 니들이 이거를 써도 되냐? 이렇게 한 거는 너무 찌찌해요. 너무 째째한 짓을 한 거죠. 이걸 공개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자체가 놀라워요. 얼마나 그렇죠. 째째하냐면
이 4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 500명 정도로 나누면 1인당 8만 원입니다. 근데 1년 여기는... 동안 8만 원도 못 씁니까? 박 전 대통령 그 직무 정지 기간에 5개월 동안 특활비로만 35억, 그리고 업추비로 10억, 총 45억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 문제는 이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게 또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없느냐, 나는 왜 그게 논란이 되는지.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정보를 입수를 하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수를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획재정부는 왜 그거를 정당하게 적법하게 입수했냐 안 했냐는 거는 지들이 뭐 해킹하는 인간들이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우리 미드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탁 했는데 액세스 디나이드 삐삐삐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부의 정보 관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백스페이스 키 누르니까 떴다고 하잖아요. 거의 내가 내 PC 관리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들어오면 백스페이스 한번 우연히 잘못 누르면 우리 집 고양이가 내 키보드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백스페이스 한번 2번 눌렀더니 갑자기 내가 돈 쓴 자료가 막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이나 그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이 구멍가게 수준도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 그거를 공격을 했으면 심재철 의원이 예.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한 거예요. 예.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예. 그랬으면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정보관리 책임지는 국장 날라가고 그렇죠. 또 장관 날라가고 이랬으면 훌륭한 일을 한 건데 지금 찌질하게 청와대에 대고 돈을 썼니 안 썼니 몇만을 썼니, 이게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진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 정권 험집내고 어떻게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정치 평론하는 인간들이 누구도 이거를 이렇게 지적을 안 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 취향 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진짜 중요한 걸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기회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꿨어야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구예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입니다. 알겠죠? 김동연 장관을 그걸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관리가 이 정도인데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표를 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어. 네, 그것이 심재철 의원이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뭐 주말에 어쨌나는 둥 엄동설아래 경호실에서 뭐 1인당 5,500원 일한다고 해서 사우나 시키고 그것도 우리 TC 받았어요. 쪼잔하게 진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국경의 문제예요. 그럴 때 뭐 그걸 접근 권한이 있는 정보든 없는 정보든 해킹이든, 야, 이 나라 기획재정부 장관 하는 그 사람은 자기들 시스템이 해킹이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나라예요. 저도 지금 박사님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쪽이 포인트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의 플레이에 놀아나고 있는 건가요? 심재철 의원의 플레이도 놀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방어하고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뭔지 모르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닭 플레이도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흐리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를 폭로했다는 그 심재철 의원이나 또는 그게 아니라고 방어하는 김동연 장관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윗대가리 놈들의 그 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국민들 우롱하고 있는 거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이 돈을 썼니? 많이 썼니? 적게 썼니? 여기에 놀아나가 정작 진짜 문제가 뭔지. 그러면 이번 사연 증거에 대해서 내가 말 다 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에휴, 진짜 울고 싶어요. 심은 칭찬해지 꿀밤 한 대 때려야 될지. 심은 아니라 김동영 장관까지 둘 딱 데려놓고 서로 뺨맞대기 한 대씩 때리게 하는 그 조금 잔인한 벌을 주는 것이 딱 맞아요. 맞네요.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하는 두 인간 아주 짜증나는 인간들이에요. 됐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